성범죄 피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 당해가지고 이러했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천군만마 같은 진술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언들로 인해서 구속까지 된 거예요? 그럼요. 이게 성범죄가 사진이나 동영상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가 이런 경우거든요. 이제 가해자가 내가 이 사람이랑 성관계한 건 맞다. 네.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지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거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성관계한 거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의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쵸. 강제로 했으면 강간인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했으면 중간간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피해자의 말을 쭉 들어보고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고 주장 자체로 말이 되는지라는 컨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 한마디가 조사받을 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의미가 큽니다. 그럼 만약에 네. 말을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래도 아니요. 달라지나요? 그런 정도야 뭐 별 이슈가 없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막상 피해를 입고 나서 자기가 피해 입은 거를 뭐 상세하게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개괄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요. 그러면 보통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을 하기가 자기는 좀 싫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스토리를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도 결국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빙성이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가해자 말 듣고 왜 자꾸 이게 점점 피해봤다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이거 맞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도 조사를 받을 때 네. 좀 그렇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밖에 없는 사건에서는 자기가 피해본 상황을 되게 상세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네. 소설에서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네, 당연히 육하 원칙에 의해야 되는 거고 네. 정말 소설에서 하는 것처럼 장면이 자기가 그려져야 장면이 되는구나.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구나 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가해자가 얘기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피해자 말이 맞겠네, 이거는 가해자 말이 맞겠네, 이렇게 판을 가르게 돼요. 이런 경우에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거를 질문 받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은 그거를 좀 다 컨설팅을 해주는 편이세요? 그렇죠.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를 받는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언뜻 보다 보면 나중에 이 바보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드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컨대 이제 뭐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화가 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가해자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가해자를 약간 달래면서 자기 피해 입은 거 알려지지 않게 가해자한테 피해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하고의 관계에서 오간 무슨 문자 메시지라든가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거에 동의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사정들도 있어요. 이거 피해 입은 거 남한테 알리고 이런 건 싫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피해 보상은 받았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약간 달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얘가 나 좋아했으니까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본 거를 증명하거나 증명 못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컨대 성범죄 피해 당했어요. 그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일 당해가지고 이러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천군만마 같은 진술이에요. 그런 게. 아, 이게 딱 당하고 나서 바로 또 네, 얘기한 바로 거니까. 얘기를 해서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거 상의하고 이러면 그 친구 진술로도 피해 입은 사람 진술이 되게 보강이 돼요. 그거 둘이 짜고 친 거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 기준 같은 거를 제시하거든요. 네. 보통 사람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무고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단의 기본 전제예요. 아,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네. 성범죄 피해로 인한 불편, 무고로 처벌받을 위험 이런 걸 감수하면서 신고할 리가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피해 진술하는 걸 기본적으로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 진술을 깰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네.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게 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구조가 성범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네. 실제로 피해 입은 게 아닌 경우에 허점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허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제대로 주장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운명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하고 나면 법원에서 무죄 나는 경우가 정말 작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누구 말을 믿을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검사가 기소했다는 거는 경찰 단계에서도 피해자 말을 믿었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 네. 검사도 피해자의 말을 믿은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아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검증을 해봤는데 피해자 말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네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유죄가 납니다. 아.